박미TV의 뉴스 팩트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8일 프라이데이 랄라랄라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요. 또 2020 나이 또 하나 먹는 그런 날이군요. 자, 오늘 뉴스 팩트에 뒤에서 칼을 꽂아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결국 윤석열이 2개월 해임은 못하고 징계 처분을 하게 된 문재인을 향해 윤석열이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대단해요. 갑자기 또 이덕화 오빠가 나오네요. 부탁해요. 둘이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문과 윤, 윤과 문. 라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국민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을 누구를 편을 들고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눈치를 보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윤 갈등 부각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 퇴임 이후에도 안전도 보장받게 된 것을 축하하고 이러면서 꼬집어 말했군요. 국민의힘 조혜진께서는 애초에 추장가는 문 대통령의 윤석열 공격용 장기 말이었다. 이거 참 재미나는 글을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쓴 거겠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향후 정권 수사 무마, 윤석열 찍어내기 등으로 전직으로 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영신문들이 이 사람들을 집중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평가와 이야기를 국민을 대변해 들려주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네요. 페이스북에 살수, 죄인을 처형하는 사람은 이를 거행한 순간 효용이 끝났다. 시킨 사람들이 피가 옮겨 묻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추미애 토사구팽으로 예정되어 있다. 소사구팽으로 어찌됐든 자기네들의 일을 계속 추진하고 또 자기네들이 욕을 안 먹으려면 추미애 하나로 잘라서 모든 것을 털어내고 피 묻은 손을 닦아내면 되겠죠. 예, 이런 내용을 또 이야기한 것을 써서 페이스북이면 자기 글이네요. 네, 진중권 씨는 굉장히 열심히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분으로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 참 인기가 좋아서 좋으시겠어요. 예, 많이 그냥 엄청나게. 저는 지금 2년이 가깝게 이렇게 저의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무도 기사를 써주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혼자 나불나불 거리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 페이스북에 쓰면 난리가 나고 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네, 조국 씨도 굉장히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반성할 줄 모르고 계속 저 모습 좀 조심스럽게 한다 생각을 하면서 써대고는 있지만은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16일 4시 새벽에 징계를 받았고요. 6시 30분 새벽에 추미애가 보고를 받았고 4시에 징계 받을 때 이미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보고받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다 이런 순서로 나오지만은 새벽 4시부터 문재인이는 윤석열이가 2개월 징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겠죠.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뒤통수를 치면서 뒤에서 추미애를 조종해가지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저 모습, 저 은큼하고도 그늘진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앞으로도 남은 저희의 대한민국이 참 음흉한 나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슬픈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윤석열은 이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기가 또 자기 그 사랑하는 와이프 미인이에요. 얼굴이 정말 문재인 씨 와이프 김정숙 씨보다는 월등히 낫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옷도 온몸 씨가 참 예쁘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예. 어쨌든 뭐 굉장히 칭찬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워먼답게 이렇게 모습을 하는 것을 청와대 갔을 때 상을 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와이프, 윤석열 씨가 사랑하는 와이프지요. 그 와이프까지 뒤져서 이제 비리를 캐내겠다. 공수처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힘을 주고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다음은 공수처 1번으로 비리 추적. 윤석열이 되다. 또는 윤석열의 부인이 되다.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라. 이런 내용의 숨은 하는 플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2개월 징계를 맡고 있는 동안에 윤석열의 내사를 충분하게 한 후에 공수처나 또 나머지 법무부 장관을 갈아치고 윤석열이를 완전히 모략을 해서 잡아놓는 잡아놓는 것은 뭐 깜빵은 아니고요.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이 정치의 쇼가 또 쇼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탁재민 최근에 그 문재인 씨를 또 이렇게 뭐 아파트에 갖다 집어넣어놓고는 그냥 뭐 4억 1천만 원은 PR을 했고 4천만 원인가 되는 것을 또 이렇게 뭐 꾸며놓고 이런 모습을 보인 이 쇼를 좋아하는 탁재민이도 한몫을 또 하면서 청와대에서 와이프한테 정숙 씨 정여사 왜 이거 뭐 김정숙 씨한테 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스운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이는 굉장히 엄청난 압박을 지금 받으면서 징계 2개월을 받았지만은 이번에는 살아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 총장 측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고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자정 전에 소장을 제출했다. 16일입니다. 윤 총장의 변호사, 이 변호사는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수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2개월 정직은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며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중요 수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수사는 무엇일까요?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 3가지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월성 원전 수사, 어마어마한 비리와 어마어마한 사건,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누군가가 되든 가장 위에서 명령을 한 사람이 깜빵을 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윤 총장은 맞지 않는 일을 한다 해서 이렇게 지금 혼이 나야 된다. 그 수사는 정지를 해라. 명령은 하지 못하니까 그냥 없애버려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수사는 지금 거의 60-70%까지 와 있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나마나 흐지부지 윤석열이가 되면 흐지부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수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울산 비리 선거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친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우두머리가 누군가 뻔할 뻔짜의 일입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건이었지만 무마되는 듯 했지만 이것을 또 끄집어내면서 조사를 하니 이것도 우리 편 이거 우리 편 아니야. 이거 빨리 내쫓아버려. 또 두 번째 일이 벌어졌죠. 마지막 일은 어찌됐든 무마 사마 조금 봐주고 있는 듯한 그런 사건이죠. 사모펀드 사건, 옵티머스, 라임, 신라젠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비리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흐지부지 된 중간 정도의 수사로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비리들
자식들을 비롯해 부인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지요. 예, 그러나 그런 것을 파헤치기는 이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참, 예, 윤석열이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박미의 생각은 윤석열 총장이 어찌됐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은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안 좋은 비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쳐내면서 모두 깜빵에 집어넣은 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정권에 있어서도 칼날을 들이대면서 제대로 수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봤을 때는 비록 이명박과 박근혜가 들어갔지만 우파든 보수든 저렇게 용감하게 문재인 지금 대단하게 이 독재를 비롯해서 지금 완전히 왕조 시대 아닙니까? 왕입니다. 지금 최고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하면은 인상 한번 퍽 쓰면은 모든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대한민국인데 어디다 대고 함부로 건방지게 나를 이런 왕조 시대에 감히 건방지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적에는 대단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의 말을 거역하면서 저렇게 조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윤석열 박수를 치고 있는 그 팬들이 바로 보수와 우파 또 나머지의 진보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 윤석열 좌파야? 이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그 바운드 안에는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주진우와 김어준 또 최근에는 진준건까지 그 외에도 많은 어영신문을 비롯해 지금 국민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저 모습에 든든하다. 윤석열만 보면은 안심이 놓인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기대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또 바운드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를 세력을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정철 문재인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조국과 M정석인지 몇 명에 의해서 비서실장마저도 되지 못하고 주위로 맴돌면서 해외 나가서 뉴질랜드에서 이걸 깎았나요? 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자기를 취급하지 않는 이런 정말 대먹지 않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양정철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친합니까? 좌파 아닙니까? 양정철이가 어떻게 보수며 우파입니까? 그런데 이 양정철 씨가 굉장히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며 윤석열이가 또 주진우에게 형 아우 이런 소리를 주고받았다. 보진 않았지만 신문을 보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랬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보수와 우파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잘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 국민의 보수와 우파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윤석열을 believe me 믿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100%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용감하게도 지금 저렇게 문재인 정권을 앞에 두고 대단하게 싸우고 있는 자는 윤석열 하나다. 이런 생각은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왜 지금 이렇게 끝 마무리까지도 징계 2개월을 먹고 조금 있으면은 될 확률이 있는 저는 거기 확률의 80%를 둡니다. 사퇴 아니면 로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왜 나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이 정권에 대한 대단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한 사람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나와서 여러분 검찰청 앞에서 일부 몇 사람한테 여러분 다 당신들의 마음을 아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세요. 여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윤석열입니다.
한때는 제가 모든 비리를 파헤치면서 대통령 모두를 이렇게 책임지고 뭐 여러분들 대단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비리를 다 이렇게 캐내가지고 모든 사람을 잡아놓습니다. 지금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비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비리가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 제가 여태까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 모든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는 확실하게 정치권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밝힐 시간은 저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이 비리가 대단히 많고 그 비리를 파헤친 한 사람으로서 꼭 이 비리는 저는 정확하게 제가 검찰총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암살. 그 암살이 뭐 꼭 총으로 팡 쏴 죽여가지고 이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암살이라는 말은 암살을 시키려고 많은 것을 조작을 하고 수작을 하고 이러면서 쇼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암살 당할 듯이 시체로 내려가서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바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바로 윤석열 총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좌파 아니야?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정확하게 검찰청 앞에서 제대로 한번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